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KB손해보험 대 한국전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B손해보험은 현대캐피탈을 잡으며 흐름을 되찾았고 쌍포 비에나 야쿠브의 화력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 황택의 세터의 템포 조절이 안정적이라 랠리 후반에서도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지 않는다. 임성진과 우상조 등 국내 자원들도 꾸준히 득점을 보태며 세트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다. 특히 비에나의 사이드 득점과 야쿠브의 하이볼 해결 능력이 맞물릴 때 공격 성공률이 크게 오른다. 리시브 라인이 안정적으로만 버틴다면 KB는 강한 서브를 통해 상대 흐름을 초반부터 틀어막을 수 있다. 홈코트에서는 템포 전환이 빨라지고 범실도 줄어드는 편이라 경기력 기대치가 높다. 최근 2연패를 끊고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만큼 자신감도 확실히 돌아온 상태다. 대권을 노리는 팀답게 이 경기를 통해 확실하게 연승 모드를 다시 만들려는 의지가 강하다. 한국전력은 대한항공전에서 셧아웃을 당하며 3연승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 베논이 공격 성공률 20%대에 머물며 주포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픈 패인이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팀이라 경기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베논에게 하이볼만 몰아주는 단조로운 전개로 급격히 무너진다.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어야 하지만 최근 서브 에이스 효율이 뚝 떨어져 있는 점도 부담이다. 수비 조직력은 나쁘지 않으나 공격 패턴 다양성이 떨어져 상위권 팀과 맞붙으면 흔들린다. 원정에서는 리듬이 쉽게 무너지고 범실이 갑자기 쌓이는 특징도 있다. 직전 경기에 패배 여파가 남아있어 초반 버티는 힘이 중요한 경기다. 이 경기는 공격 밸런스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KB는 비에나 야쿰 나경복이 동시에 득점 루트를 형성하지만 한국전력은 베논이 막히면 모든 패턴이 끊긴다. 특히 KB의 홈 경기력은 서브 블로킹 하이볼 해결이 모두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편이다. 한국전력은 한 세트 정도는 베논이 터지면 잡을 수 있지만 전체 흐름을 뒤집기엔 화력이 부족하다. 결국 중후반 세트에서 KB의 운영 능력과 라인 집중력이 차이를 만든다. 두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GS칼텍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흥국생명전 패배로 2연승이 끊겼지만 카리의 득점력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정지훈 양유진 라인이 중앙에서 버텨주는 힘이 여전히 리그 정상급이다. 올 시즌 전력 누수로 인해 경기력 기복이 있지만 기본적인 조직력과 수비는 리그 최상위권이다. 세터의 템포 운영이 안정되면 사이드 센터 백어택이 고르게 돌아간다. 홈에서는 리시브 안정도가 크게 올라 경기 전체 리듬이 좋아지는 편이다. 특히 야간 홈 경기에서 서브 라인이 잘 올라오는 전형적인 팀 성향도 있다. 최근 카리의 오픈 백어택 득점이 다시 살아나며 경기력 지표가 상승 중이다. 국내 선수층의 두께는 GS칼텍스보다 확실히 우위다. GS칼텍스는 정관장을 3대 0으로 잡으며 연패를 끊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 실바가 28점 원맨쇼를 펼치며 팀 공격을 혼자서 끌어올린 경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바 의존도가 지나치게 심해 다른 옵션이 살아나지 못하면 쉽게 흔들린다. 레프트 득점이 일정치 않다는 점은 강팀 상대로 치명적 약점이다. 수비 체계는 나쁘지 않지만 장기 랠리 상황에서 집중력 저하가 자주 나온다. 원정 경기에서는 초중반 범실이 몰리는 경우가 잦아 흐름을 내주기 쉽다. 실바의 컨디션에 따라 팀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적 리스크가 있다. 그래도 최근 폼은 나쁘지 않아 세트 초반엔 충분히 승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용병 매치업은 실바가 있는 GS가 근소하게 앞서지만 팀 밸런스는 현대건설이 확실히 우위다. 현대건설은 공격 루트가 다양하고 수비 안정감이 GS보다 훨씬 좋다. GS는 실바가 30점 가까이 폭발해야만 승부가 되는데 이 확률은 높지 않다. 특히 원정에서 GS의 실바 의존 구조는 후반으로 갈수록 효율이 떨어진다. 세트 길게 가면 결국 현대건설의 선수층과 조직력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경기 이집트 대 쿠웨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이번 대회 우승을 목표로 거의 베스트 멤버를 소집했다. 알 아흘리, 자말렉 중심의 선수들만으로도 명확한 우승권 전력을 갖춘 팀이다. 높은 피지컬, 거친 압박, 강한 체력으로 상대를 90분 동안 압도하는 스타일이다. 중원 장악력과 빌드업 완성도에서 아랍권 최정 상급이다.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상대를 숨 못 쉬게 만드는 전형적인 주도형 축구를 구사한다. 카타르 환경 적응력도 뛰어나고 큰 경기 경험도 풍부하다.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득점 루트가 살아있어 골 결정력에서도 우위가 있다. 압박 성공률이 높아 상대 실수를 유도하고 빠르게 득점하는 흐름을 자주 만든다. 쿠웨이트는 철저한 실리 축구, 두 줄 수비, 역습이라는 전형적인 언더독 전술을 사용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전력이 떨어졌지만 수비 조직력만큼은 여전히 끈적하다. 유세프 나세르 같은 베테랑 공격수의 한 방이 역습에서 핵심이 된다. 상대가 라인을 높게 올렸을 때 생기는 배후 공간을 노리며 기회를 엿본다. 수비 시에는 500 형태까지 내려앉아 버티는 축구를 펼친다. 하지만 피지컬 기술 스피드 전술 완성도 모두 이집트보다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90분 내내 압박을 버틸 체력과 뎁스가 부족하다는 점은 분명한 약점이다. 실점이 빠르게 나오면 경기 전체가 붕괴될 위험도 있다. 이 매치는 전력 조직력 체급차가 너무 크게 난다. 쿠웨이트가 초반에 버틸 순 있지만 지속적으로 압박을 견디기엔 체력 수비 조직이 부족하다. 이집트는 공격 루트가 다양해서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연속 실점 위험도 크다. 경기 양상 자체가 이집트가 70% 이상 점유하고 몰아붙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이집트가 무난히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할 경기다. 네 번째 경기 사우디아라비아 대 오만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리그 성장과 함께 전체 선수 기량이 상향 평준화되었다. 압박력과 점유율 기반 축구가 정교하게 완성된 팀으로 평가받는다. 개인 기술에서 오만보다 확실히 앞서 있으며 빌드업 속도도 빠르다.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오만 수비를 흔드는 운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베테랑과 신의 조화가 좋아 경기 템포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오만의 두 줄 수비를 흔들기 위해 측면 전환과 컷백 패턴을 집중 활용할 것이다. 세트피스에서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우승 후보답게 첫 경기부터 확실한 승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오만은 걸프컵에서 강팀을 종종 무너뜨리는 도깨비 팀이다. 강한 압박을 받으면 공격 전개가 막히지만 역습 한 방은 분명한 위협이 있다. 두 줄 수비 형태로 내려앉아 사우디의 점유율 축구를 최대한 지연시킬 것이다. 사우디가 라인을 높이면 윙어들의 스피드로 뒷공간을 노리는 전략을 가져간다. 조직력 있는 수비 덕분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 팀이다. 하지만 공격 템포가 너무 느리고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라는 약점이 있다. 체력 소모가 커지는 후반에는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무승부만 가져와도 성공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실리 축구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 체급과 기술, 전술 완성도에서 사우디가 확실히 한 단계 위다. 오만의 방패는 단단하지만 90분 전체를 버틸 정도로 득점 루트가 다양하지 않다. 사우디는 측면 중앙 공략이 모두 가능해 수비를 계속 흔들어낼 것이다. 오만이 버티는 시간이 길면 언더 가능성도 있겠지만 경기 주도권은 완전히 사우디 쪽이다. 결정력 차이에서 결국 승부가 갈리며 사우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